네, 우리 데이터 분석의 기초, 이제 드디어 그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책 교재를 보면 이제 9장에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요.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그래서 우리도 앞에서 이제 실제 데이터, MPG, 실제 데이터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긴 했지만, 우리나라 데이터는 아니었죠. 지도 시각화도 이제 우리나라 데이터는 아니었는데, 이제 9장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에서는 예시로 우리나라 데이터, 조금 이제 올드한 데이터이긴 한데, 2015년 복지 패널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우리가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다 볼 수는 없고, 앞부분 좀 분석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R 실습을 하는데 이제 데이터를 여러분들 진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결과를 시각화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분석 결과를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do it R 여기 패키지로 이제 들어오시면 do it R 중에 이제 9장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9장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두이달에서 이제 9장에 대한 내용. 네, 9장은 여기 보시면 이제 앞부분부터 보시면 일단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 한국 복지 패널 2015년 데이터에서 베타 1하고 SAV로 끝나는 데이터이고요. 요 데이터는 이제 데이터 폴더에 보시면 여기에 제가 별도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125메가 정도 상당히 큰 데이터인데 요 데이터가 있고요. 요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는 이제 포린이라고 하는 그 SPSS, 뭐 SES, 스테이타 이런 패키지에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오는 우리 패키지인데 이 데이터를 제가 이미 실행을 시켰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라이브러리로 불러오고 이렇게 데이터를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워닝이 뜨긴 하지만 데이터가 잘 불러와줬고 로우 데이터는 그대로 살려놓고 복사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탐색적 자료 분석, 머리 보고, 꼬리 보고, 전체 보고, 차원 보고, 구조 보고, 썸머리 통계량 이렇게 보는 거 있었고, 그리고 우리 니네임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변수 이름들이 이렇게 외계어처럼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좀 보기 편하게 성별이라든지 태어난 연도, 혼인 상태, 종교, 월급 이렇게 이제 코드를 리네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일단 이제 성별 우리 이제 이 부분 아직 나가지는 않았는데 14장에 보면은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타입 중에 이게 연속이냐 범주형이냐 그래서 그걸 우리가 클래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 성별은 뉴메릭 연속 변수처럼 숫자 변수 실제는 숫자가 아닌데 숫자 변수로 되어 있고 보시면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 해서 7578 9086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이때까지 배웠던 것 중에 총 동원하는 거예요. 아웃라이어 있는지 총 이제 이게 아웃라이어는 없는데 간혹 이제 결집값을 구로 입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게 결집으로 처리를 하라는 뜻이고요. 결측이 있는지 확인해 봤더니 이제 결측이 있니? 했더니 결측은 없었어요. 클린드 데이터이긴 하네요. 근데 이게 1이 남자인지 2가 남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딩북이 우리 별도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코딩을 보면은 일단 성별이 1일 때가 남자고 나머지는 이제 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테이블을 봤더니 이제 남자가 7,578명, 여자가 9,086명을 이렇게 나온 걸 알 수 있고 이제 퀵플러스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이 그 프로젝트에서는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종속 변수가 소득이에요. 아마 2015년 데이터라서 아마 지금하고는 좀 맞지 않는 소득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소득 데이터를 봤더니 얘도 숫자로 되어 있고 썸머리 통계량을 봤더니 뭐 요즘은 이제 조금 바뀌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썸머리 통계량을 이제 봤더니 평균 소득이 약 241만 원 정도더라. 맨 끝에 이제 NA는 소득은 결칙이 있다는 얘기예요. 12,030명 정도는 결칙이 있고 월 소득이에요. 많이 버는 사람 2,400만 원, 적게 버는 사람은 0원 이렇게 걔를 이제 Q 플러스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이제 소득은 보통 편포 대표적인 편포 정규표를 따르지 않고 특히 자본주의일수록 이 격차가 좀 심해지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얘를 다 볼 필요는 없고 X축을 0에서 1,000만 원까지만 나머지는 이제 아웃라이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런 분포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아웃라이어가 있는지 한번 이제 살펴볼 때 일단 이제 0에서 9,999 물론 더 버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9,999만 원까지를 우리는 이제 정상적인 소득으로 보고 그 이상을 넘어가면 결측으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처리를 한 거고요. 결측이 있는지 확인해 봤더니 있네요. 아까 우리 결측이 있었죠. 그래서 12,044명이 결측이었다. 결측은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결측을 처리할 때 우리 이제 배웠던 거 총 동원해서 결측이 아닌 것만 뽑고 그 다음에 지금 뭘 하고자 하는 거냐면 평균 막대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거야. 성별에 따라서 그룹을 나눈 다음에 서머라이즈 이용을 해서 먼저 평균 막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평균 막대 데이터를 저장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렇다 봤더니 남자는 312만 원, 여자는 163만 원.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리는 방법이 데이터는 여기 성별에 따른 인컴, X축은 성별이요, Y축은 평균 소득. 그런 그림을 그려주는 게 GOL, COL, 칼럼 데이터. 막대 그래프긴 한데 이렇게. 이거 우리 이제 배웠던 게 리오더 하는 방법 배웠죠. 여러분들이 한번 리오더 해서 정리를 해보시도록 하고요. 자,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분석했던 거는 성별에 따라 소득의 차이가 있는지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결과는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성별에 따라서 월 평균 소득의 차이는 있다. 우리가 이제 9장에서는 기술 통계 관점으로 모집단을 다 전수조사했다는 관점으로 실제로 전수조사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끝나지만 우리 13장에 가서는 이제 T테스트 진짜 남녀에 따른 평균의 소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느냐 T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검증을 하는 건데 그건 우리가 후반부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부분만 활용하는 거라서 이렇게 테이블과 도표를 이용을 해가지고 성별에 따른 월 평균 소득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테이블과 도표를 본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나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나이 데이터가 있는지 봤더니 태어난 연도 데이터가 있는 거야. 2015년 데이터이기 때문에 1907년부터 2014년까지 태어난 사람 이런 데이터가 있어서 이제 쭉 봤더니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가 되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다시 썸머리 데이터 확인해 봤더니 똑같은 얘기고 결측값 있는지 물어봤더니 결측은 없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제 9,999를 네 자릿수라서 결축으로 할당시켜 놨을 가능성도 있어서 걔는 결측이고 나머지는 결측이 아니다. 테이블로 봤더니 결측은 역시 없었고 근데 이게 이제 태어난 연도라서 나이 데이터로 바꿀 때 이렇게 2015 마이너스 태어난 연도 그 다음에 이제 만 데이터로 우리가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더하기 1을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나라 나이로 한다 그러면 더하기 1 해가지고 age라고 해서 나이 데이터를 이제 2살부터 뭐 109살까지 그림으로 봤던 이런 그림이 등장을 하네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첫 번째 보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이에 따른, 그래서 이제 나이별로 이제 결측을 빼고 그룹 언더바 바이를 나이별로 해서 이렇게 이제 봤더니 20살은 뭐 121만 원, 21살은 106만 원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다시 컬럼 데이터 보기는 힘드니까 연속된 변수라서 라인 그래프로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패턴을 여러분들 확인해 볼 수가 있나요? X축은 나이, 뭐 20살 전부터도 소득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20살부터 시작됐고 20살부터 쭉 나이에 따라서 소득이 증가하다가 이제 피크가 있는 부분이 있죠. 50대 한 초반 정도의 피크를 찍고 점점점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나눠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집단을 세 개로 젊은 집단 0, 30살 미만, 30에서 60까지를 미들, 60 초과를 올드 이렇게 해서 if else를 이용해 가지고 세 집단으로 나눠보고 테이블을 봤더니 이렇게 나오고 그림을 봤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다시 얘도 집단에 따른 이제 평균 도표 구하는 거니까 먼저 집단에 따라서 이제 에이지 그룹 해가지고 세 개 그룹의 평균 값을 이렇게 봤더니 미들 그룹이 제일 높네요. 282만 원. 그 다음에 0 그룹이 164만 원, 올드 그룹이 125만 원 이런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얘를 이제 그림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이 학습 목표가 결과를 여러분들 분석할 수 있겠죠? 결과 분석했고 그 결과 형태가 이제 표하고 그래프로 등장을 했는데 이 표와 그래프를 똑같은 결과예요. 보시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연구 문제는 나이, 여기 이제 연령대죠. 연령대에 따른 월 평균 소득의 차이는 있는가? 표를 봤더니 있고 그래프를 막대 그래프를 봐도 있는데 이게 순서가 별로 이렇게 예쁘진 않아서 왜 우리 로직은 이제 젊은 사람 첫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중장년층 나오고 노인층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뭐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기보다는 우리 논리적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한 게 영, 미들, 올드 이렇게 이제 배열을 해서 보여주면은 내림차순은 아니고 논리적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연령대에 따른 그 소득의 차이가 있는지, 특히 연령 그룹에 따른 소득의 차이가 있는지를 본 거였고요. 자,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세분화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거는 이제 성별에 따른 평균 소득의 차이가 있느냐, 두 번째 봤던 건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연령대. 근데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소득을 우리가 이제 차이가 있는지를 볼 때 연령과 연령대죠. 연령대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게 요 이제 세 번째 연구 문제예요. 세 번째 연구 문제를 이렇게 보시면 연령대에 따라서 또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건데 이렇게 봤더니 어떻게 됐나요? 총 몇 개의 집단이 나올까요? 성별은 2개고 연령대는 3개였으니까 2 곱하기 3 해가지고 6개의 집단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순서로 보시면 0에서 이제 남자가 171만 원, 0에서 여자가 160만 원, 미들에서 남자는 353만 원, 여자는 188만 원,
올드에서 남자는 174만 원, 여자는 81만 원. 이거를 우리는 이제 그림으로 그리고 싶다 해가지고 지지플랫, 컬럼, GOM, COL.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논리적 순서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보는데 이게 여러분들 눈에 잘 들어오세요? 누적 막대 그래프 형태로 그렸는데 이게 정확하게 숫자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방식보다는 우리가 한번 시각화 막대 그래프 그릴 때 했던 방법인데 닷지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누적 막대가 아니라 옆에 막대 그래프를 쭉 세워놓는 방식 요 방식대로 이제 그린다고 하면은 요렇게 그러면 남녀별 그다음에 연령대별의 소득의 차이가 있는지를 쉽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평균표를 다시 한번 이제 나이별로도 한번 만들어 보고 나이별 이거에 따라서 이건 이제 연령대별은 집단이니까 우리가 막대 그래프를 그렸는데 나이로 하면은 히스토그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히스토그램 이렇게 그려봤더니 확연하게 남자 그룹은 나이가 증가하면 소득이 확 올라가는 걸 알 수 있는데 여자 그룹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여튼 뭐 그 이유를 밝히는 건 여러분들 연구 문제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데이터에서는 이렇게 소득의 차이가 있는 거를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다. 네, 이제 요 내용들, 그 다음에는 이제 남성 직업 상위 10개, 뭐 하위 10개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지역별로 차이가 있느냐, 지역별로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지역별이 아니라 이제 종교 여부, 종교 여부에 따라서 소득의 차이가 있을까요? 종교 여부에 따라서 종교가 있는 사람이 소득이 더 많을까요? 종교가 없는 사람이 소득이 더 많을까요? 예. 그거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일단 종교가 있느냐 없느냐, 종교 유무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이제 그 지금 종교 유무를 있으면 yes, 없으면 no 했는데 지금 이제 데이터에서 이거를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우리가 볼 거는 이 결혼 여부에 따라서 결혼은 1번은 이제 결혼, 3번은 이혼인데 이제 결혼과 이혼에 따라서 소득의 차이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 결집값이 좀 많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뒷부분은 이제 종교에 따른 뭐 결혼 여부에 따른 거를 더 이제 세분화해서 보는 거고 그다음에 연령대별 이제 결혼 여부에 따라서 소득의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이제 0에서 결혼한 사람과 뭐 디보스가 있고 올드에서도 디보스가 있고 메리지가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좀 뭐 디테일하게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뭐 지역에 아까 제가 이제 얘기했던 지역에 따라서도 한번 보겠다. 그래서 뭐 지역을 우리가 17개로 나눌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좀 서울 하나 하고 수도권 하고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대전, 충남, 강원, 충북,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바꿔서 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코드를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그 이제 리얼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여기 리얼 데이터는 여기 이제 데이터 폴더에 제가 넣어놨어요. 데이터 폴더에 넣어놔서 여기 데이터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 리얼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그 합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데이터들이 필요한데
거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우리 아직 이번 장에서는 하지 않은 건데 다음 장에서 할 부분들 보시는 것 중에 하나는 직업 코드라고 해서 이 코드 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코드북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렇게 코드북이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성별, 뭐 태어난 연도, 혼인 상태, 종교, 직종. 그래서 원래 변수명은 이거였는데 이 변수명을 우리가 읽기 힘드니까 여기 니네임 함수에서 우리가 이제 변수명을 바꿔준 게 있고요. 이 변수명에서 이제 범위, 특히 이제 무응답인 경우 우리 한 자릿수일 때는 구루 응답하고, 그러니까 구루 입력하고 자릿수가 네 자릿수면 999 이렇게 이제 입력한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코드북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다양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 직업 분류 코드, 여기 있는 직업 분류 코드 데이터를 별도로 다운받지는 않아가지고, 여기 이제 직업 분류 코드를 한번 받아볼까요? 데이터, 여기에 보시면 데이터에, 우리 여기 있는 데이터랑 이제 비슷한 데이터, 똑같은 데이터인데, 여기에도 이제 별도의 직원 분류 코드는 없고, 여기 보면은 여기 코드북이라고 해서 이 부분 아까 우리 봤던 이 부분에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별도로 저장을 한 다음에 이제 저장이 됐으면 여기 업로드 하는 게 있죠. 파일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이제 업로드를 하면은 코드 데이터 있는데 이미 이제 코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버래핑 해가지고 되는데 엑셀 파일 형태로 한번 열어보시고 네, 지금 엑셀 파일이 열리고 있는 중이고요. 엑셀 파일 형태로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거는 이제 니네임 할 때 여러 가지 이 변수를 적어 놓은 건데 여기 첫 번째는 조사 설계서가 있고 여기 뒤에 보면은 이제 직종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코드들이 쭉 적혀 있죠. 그래서 이 이름에 따라서 이제 코드가 어떤 코드인지 이렇게 쭉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가구자와 관계 코드 해가지고 이제 뭘 의미하는지 이렇게 쭉 적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학습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 엑셀은 이제 시트가 있어서 시트의 첫 번째 거를 불러올 거냐, 두 번째 걸 불러올 거냐, 그게 있는데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굳이 활용하고 싶지가 않으시면 얘를 그냥 다 없애는 거예요. 다 이렇게 없애고 그러면 이제 직종 코드 하나만 남게 되죠. 직종 코드 하나만 남게 되면 얘를 다시 이제 우리가 저장을 있는 파일로 그때 똑같이 저장을 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포지 클라우드에서 원래 있는 데이터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시트를 정해 줘야 되는데 이제 시트 정할 필요가 없을 때는 그냥 네, 이렇게 올리시면은 이제 시트가 따로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불러올 때 여기 이제 우리 직종에 따른 여기 중간에 보시면 직업에 따라서 뭐 남자 상위 빈도, 여자 상위 빈도 할 때 일단 데이터를 여기 181번 줄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불러온다고 했을 때 이렇게 여기서는 네, 시트 1번으로
이제 시트 1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시트 1번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바로 불러오면은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직업 분류에 따라서 이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엑셀에 있는 기능을 우리가 이제 얼마나 활용을 할 거냐 이런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파일 형식을 한번 보시면서 실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9장의 이제 데이터 분석을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해보셔야 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실습을 마쳤습니다. 네, 이것으로 9장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